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07% 보합권에 머무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는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더블탑 두 번의 고점 부분과 유사한 위치까지 도달을 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신고가를 쓰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하방으로 꺾이게 된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꺾여 내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수 포인트로 잡기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쓰는 흐름이 확인되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신고가에 도달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2시간 봉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고점 부분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나스닥 기술주보다는 전반적인 S&P 500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S&P 500 같은 경우는 유틸주부터 방산주 같은 섹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주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D값 자체가 하방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 것이고, 지금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일단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주봉 기준으로는 50주선 돌파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200일선 돌파와 함께 50주선 돌파에 성공을 한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이때도 그런 흐름이었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계속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게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파동상의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잡혀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계열인 2시간 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전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자, 요렇게 흐름이 잡혀있던 저점 라인 자체가 파동상으로 이제 주요한 이평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잡혀준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부근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방에 머무르면서 다시 물량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갔던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매물대, 즉 지지라인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아예 18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흐름은 나오지가 않았고 서서히 물량을 흡수하면서 재도전하는 흐름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떤 걸 확인해 주는 게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저점 라인을 잡아주면서 주요한 이평선 위쪽의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이평선을 딛고서 저점 라인을 우상향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매물대 자체를 일정 부분 흡수를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익 실현 매물과 본전 매물들이 이전만큼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자, 이 부분을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 주신다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데 또다시 우하향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여기를 1차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이 부분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돌려놓는 흐름이 확인되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신다면 우상향 파동 자체를 먹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음과 동시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2시간 봉으로는 51선에 도달을 한 모습이에요. 일간으로 보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라인으로 설명을 드렸고,
있고 지금 위쪽으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도 2%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방의 V자 반등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 자체가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등의 에너지가 그렇게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뭐 80까지 이렇게 쳐가면서 이격도를 벌리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반전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 흐름이에요? 반등 에너지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길게 가지 못한 상황에서 꼬꾸라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위치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보다는, 자, 매수를 여기서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1차로 말씀드렸던 130달러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관망을 해주시고,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반등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 주시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너뜨리면서 2차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270달러 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는 높은 위치에서, 왜냐면 저점 1차 매수보다 이미 10%가 올라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1차 매수 라인 인근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2차 지지 라인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등의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위쪽에 있는 이 400선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빠르게 꺾여 내려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테슬라는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잠깐 살펴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200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로 지금 당장은 매수보다는 저점이 잡힐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팔란티어나 아이온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1차 50선과의 이격도가 이미 30% 정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아직도 51선 자체가 80달러 라인에 잡혀 있는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점 매수보다는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구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MACD로 보더라도 하방을 무너뜨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을 만큼 고점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살펴보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52평선이라는 거는 50일 동안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대입니다. 자, 평균 가격이에요. 그럼 51선이라고 해봤자 올해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올해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80달러 정도의 평단을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과열된 구간, 불안감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1000달러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빨리 매수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겠다 라는 식의 매수가 급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80달러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매물들이 30%나 비싼 가격으로 사줬다는 얘기는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손절도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매물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온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물대가 80달러 인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재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위치 자체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는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갭상승 이후의 매수보다는 더 지켜보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이 80달러 인근에 도달을 했을 때 추매를 해주시는 것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단기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부분을 밀어 올리면서 몇 달 동안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격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크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잡혔던 것이고, 이 부분이 앞서 말한 매물 출하가 나오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CEO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이평선 인근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나 내가 평단을 낮게 잡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물의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안전하게 평단 200선 인근의 평단을 가지고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엔비디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절 매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안감을 가지고 들어온 매물들이 패닉셀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51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꼬리가 잡히는 구간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투자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51선 인근, 즉 고점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위쪽에 쌓여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자체도 싼 가격일 때보다 오히려 비싸진 상황에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많이 두터워진 상황이고 51선 자체를 이탈해버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 28달러에 잡혀있고 2차적인 지지라인이 20달러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매도를 말씀드렸던 10달러 인근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28달러 라인과 지나치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위치였던 것이고 지금은 그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28달러와는 이격도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재진입을 어느 때 잡는 게 적절하냐고 볼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51선의 기울기 자체가 상방을 향하다가 이렇게 하방을 향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따라 올라오고 있는 201선과의 이격도를 줄여주는 타이밍에서 즉 28달러 인근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폭으로는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서 아이온큐는 급한 매수보다는 더 저점 부근을 잡는 것을 확인하는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자체가 방향성을 아직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방향성 자체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매수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물을 탄다는 전략보다는 시간 조정 같은 것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낮은 평단으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